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는 또 우리 친구들이 교차 등교로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학교를 나갈 텐데, 아무튼 아무쪼록 안전하게 건강 유의하면서 생활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원 신계리 마의 열애 자상에 대한 이 문화 유적지를 말을 해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신계리에 있는 곳에 마의 열애 자상이 있다라는 거를 뭐 어른들에게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직접 가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원 신계리의 마의 열애 좌상은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이 중간쯤에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바로 이제 유적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계리에는 마의 열애 좌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처음 이 마의 열애 좌상을 접할 때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그 숲속에, 산속에 이렇게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한 이 마의 열애 자상이 있을 때 사실은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누각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갖춰져 있는 이런 정각이나 누각이 있질 않아 가지고 선생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웅장하면서 크기도 또한 굉장히 작은 크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크기 자체도 높이가 높은 이런 좌상을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과 함께 또는 어떤 이런 신계리에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의 열애 자상을 꼭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남원 신계리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봤을 때 이 신계리에 그 마의 열애 자상을 보시면요. 지금 보물 제 423호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남원의 신계리마의 열애 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기도 할 테고, 또 부모님과 직접 뭐 어떤 기회에 이 신계리를 지나갈 때 마의 열애 자상을 봤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보물을 봤다고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고요. 혹시 보지 못하고 아직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꼭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우리가 뭐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가 끝나고 나면 같이 또 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남원에 있는 보물 제423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렇죠. 신계리 마의 열애 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로는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38번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시대를 보면은요. 통일신라 시대 그 후기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초에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그 해설과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의 열애 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거기 지나가면서 이정표로 있는 것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정표를 봤을 때요. 여기 바탕색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그 지역의 보물이라든지 또 유적이라든지 우리가 봐야 될 이런 여러 가지의 유적지가 이런 갈색 이정표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식으로 알고 보면 되겠어요.
왜 우리가 뭐 초록색이 바탕색이 있고 또 이제 갈색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색깔마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선생님이 여기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입구에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마의 열의 자상이 50m만 올라가면 여기에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아주 또렷한 마의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게요. 자,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요. 저기 위에 보여주고 있는 그 머리 부분이 보이죠? 이 두상에 보니까 소발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의 열의 자상은요. 자연 암석의 일면을 다듬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설이 있는데 도선 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여기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도 잠깐 말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가서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아래에서 그 이를 우러러 볼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는데 두상이라고 하는 여기 두상에는요. 소발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높직한 육계가 이렇게 각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윤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동그랗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아래로 해서 보니까 굉장히 도톰한 얼굴 윤곽이 보이죠. 그래서 양쪽은 이렇게 양감이 굉장히 풍부하다. 라고 이제 여기 특징적인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깨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요, 어깨가 굉장히 왜 우리 친구들 요즘에 벌크업 한다 뭐 하는 용어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널찍하게 과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슴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나치게 이렇게 비유해서 머리 부분에 비해서 어깨가 굉장히 넓은 이런 균형이 조금 약간 균형이 조금 안 맞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갔을 때는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더 이렇게 막 믿음직스럽고 더 온화하고 안정감 있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비록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불상을 접할 때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체감이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방 보여준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정각이 세워져 있질 않아요. 그냥 자연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관리를 누군가가 해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비록 여기에 뭐 절이 없고 그리고 정각이 없지만 여기를 열애자상을 보호하는 이 정각은 없지만요. 여기 밑에 주변이나 이런 데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 거기에 스님 한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여기에 있는 불상에 부처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서 남원의 신계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에 가서 이 부처님을 모셔라 라는 꿈을 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산속에 오셔가지고요. 이 부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주변과 그 지금까지도 거기를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이렇게 여기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제 느꼈는데 오르막길이나 내려올 때 보시면 예전에는 뭐 조그만 움막이나 이런 데서 지내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들 알아요? 막 이렇게 멋들어진 이런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뭐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스님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서 지내시면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이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스님이 안 계셨으면 또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한 이런 암자를 볼 수 있었을까? 깨끗한 이런 그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신계리 마의 열의 좌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보세요. 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약간의 이 정면을 보면 굉장히 얼굴 동글동글하고 어깨가 높죠? 아까는 균형이 깨졌다고는 하나 저는 굉장히 이 모습까지도 너무나 웅장하고 좋아 보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왼손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오른손 바로 밑에 먼저 왼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오른손 바로 밑 그 결과에 그 부장 무릎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른손이 조금 약간 이렇게 구부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복부의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위를 향해 있다라 손바닥은 위를 향해 있고 오른손이 좀 구부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은요, 약간 그 우리 모습들이 직접 가서 보면은요, 바람이라든지 그 기후의 날씨에 의해 가지고 약간 이 돌들이나 이런 색깔은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거나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 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전에 여기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이 정각이라든가 보호를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불상에게는요, 이런 꽃 모양이 이렇게 있죠. 네, 꽃 모양이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주변에 비칠 수 있는 이런 불빛처럼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 뭐 구름 모양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의 그 웅장하고 이렇게 또 위험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굵은 뭐 화염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쫙 돌려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광배라고 하는 불상 배변이라든지 전체에다 이렇게 그 조각을 해놨다라는 것을 광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소박하게 조그만하게 뭐 입체감 있게 뭔가를 많이 해놨지만 이게 결국은 아마 이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더 사라지고 희미해지기 전에 이런 정각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불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여기를 갔을 때 교수님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실은 이런 남원에 있는 이런 시민들이라든지 조금 더 문화재에 관심이 있거나 또 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크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여기 주변에 암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여기 신계리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설해 놓는다면 아마도 여기 주변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죠. 그리고 다른 지역, 특히나 경상도나 이런 지역에서는요, 이런 불상이 하나 나오면 그 주변이 100% 발달된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뭔가를 하나 짓고 뭔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근데 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있다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 남원의 이 신계리 마이열의 자상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통일신라 후기라든지 고려 초에 이 불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와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선생님의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 희귀한 것들은요, 이 두심강의 이 연주문들을 이렇게 꽃 모양 있죠? 이런 것들 굉장히 희귀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마애불상에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보면은 뭐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정지해 준다라는 이런 전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뒷면에서 선생님이 이걸 찍었거든요. 뒷면에서 찍었는데 빗자루가 보이죠. 아마 스님이 이 청소를 하고 뒤에다가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은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가다 보면요. 여기에 뭐 풍산 가는 일은 산자락을 타고 또 내려갈 수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자연 암석의 한 면을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처가 딱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꾸며놨고,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어떤 스님이 만들어 놓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꼭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잠깐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스님이 만들어서 해놨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의 퀴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하룻밤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 열의 자상을 만들어 놨던 전설적인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뭐 지금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맞춰보세요. 처음부터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줄에 깬 구슬로 그 둥글게 감싸가지고 몸 둘레에 이렇게 서린 빛을 표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희귀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어깨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옷이 단순한 이런 선으로 간략하게 처리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얼굴은 굉장히 둥그렇죠. 그리고 풍만하면서 이목구비도 보면은 생동감 있게 조각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마의 열애자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뭐가 높다고 그랬어요? 넓은 어깨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통통한 팔, 이런 데도 굉장히 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입체감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이런 그 신계리 마의 열애자상의 생동감이 있고 그 역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뚜렷한 입체감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마애불이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선생님도 직접 가봤을 때 굉장히 이 모습을 보고 와, 산속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불상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가보셔가지고 우리 남원의 보물 제423호에 마의 열의 좌상 신계리 마의 열의 좌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새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 선생님이 항상 매일매일 퀴즈를 내죠. 그 퀴즈는 중간에 들어 있었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지금 해달라고요? 다시 한번 그럼 퀴즈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신계리 마의 열의 자상은 보물 제423호입니다. 그런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느냐? 이 스님이 하룻밤에 이 열의 자상을 지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룻밤 사이에 이 부처를 만들었던 스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퀴즈까지 다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화상 수업이 이어진다면 다음에도 또 남원에 있는 바로 문화 유적지 또는 보물 뭐 여러 우리 친구들이 알면 유익할 만한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뵐게요. 우리 잘 지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